14번 다음 보기에서 문장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이 아닌 것끼리 묶인 것은? 자, 꼭 필요한 문장 성분은 주성분이고요. 주성분이 아닌 것은 부속 성분과 독립 성분이니까 이 두 가지를 찾으면 되는데요. 보기 문장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랜만에 맛있는 밥을 먹었다. 이 문장의 서술어는 먹었다. 누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어. 그리고 먹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거 밥을 목적어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었다. 문장에 꼭 필요한 필수 성분 주성분이고요. 오랜만에 먹었죠. 그래서 먹었다를 수식하는 오랜만에 부사어. 밥은 밥인데 어떤 밥? 맛있는 밥. 그래서 뒤에 나오는 명사를 수식하는 맛있는 관형어. 그래서 오랜만에와 맛있는 이 바로 부속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5번 보기의 문장 중 혼문장의 개수는? 자, 혼문장과 격문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하는 것은 바로 서술어의 개수죠. 그래서 서술어가 한 개만 나타나면 혼문장이고 2개 이상 있으면 격문장이 되는데요. 보기의 문장에서 서술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다솜이는 교실에서 책을 읽었다. 서술어는 읽었다 가 되겠죠. 니은,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졌다. 서술어는 쏟아졌다 한 게 있습니다. 디귿, 우리는 우산을 쓰고 밖으로 나갔다. 이 문장에서 서술어 2개 있습니다. 쓰고 나갔다. 그래서 이 문장은 서술어가 2개인 격문장이고요. 격문장 중에서도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가장 큰 차이점이 앞뒤 내용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우산을 쓰는 행위, 밖으로 나가는 행위가 일정한 순서로 이루어져 있어요. 즉, 이 두 가지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산을 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참고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 이 3가지밖에 없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을, 비가 온 적이 없는 것처럼 하늘이 맑았다. 이 문장은 서술어가 3개 있습니다. 오다, 없다, 맑았다 이렇게 3개 있고요. 미음, 나는 다솜이가 가져온 우산을 접었다. 여기에는 가져온 여기 서술어 하나 있고 접었다 있어서 2개가 있죠. 비읍, 우리는 운동장에서 한박 웃음을 지었다. 서술어 지었다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혼문장은 기역, 니은, 비읍 그래서 3개가 혼문장입니다. 여기서 리을과 미음 문장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크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가 온 적이 없는 것처럼 하늘이 맑았다. 이 문장은 역시 적과 것이라고 하는 의존명사가 사용이 돼서 앞에 수식하는 관형어가 계속 있는 형태입니다. 가장 큰 아는 문장은 무엇 것처럼 하늘이 맑았다 라는 문장인데요. 서술어는 맑았다 이고요. 주어는 하늘이입니다. 하늘이 맑았다. 사실 이렇게 간단한 문장인데 맑긴 맑았는데 어떻게 맑았냐 라고 해서 맑다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 어떠어떠한 것처럼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것처럼은 부사어가 되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것은 그냥 사용될 수가 없고 이 것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모 안에 안긴 문장이 관형어가 돼서 것을 수식하는데요. 그래서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문장이 안겨서 뭐뭐 한 적이 없는 것 이렇게 것을 수식하고 있죠. 근데 뭐뭐 한 적이 없다라는 문장도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적도 반드시 앞에서 수식하는 관형어가 필요한데 이 적을 수식하는 관형어에 또 문장이 안겨 있는 거죠. 어떤 문장이 안겨 있냐면 바로 비가 오다 라는 문장이 안겨서 비가 온
이라고 하는 관형어가 되어서 뒤에 나오는 적을 수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관형어로서 뒤에 나오는 적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비가 온 적이 없는 이 부분도 관형어가 돼서 뒤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 수식되는 형태라는 것이 눈에 보이시나요? 이중으로 문장이 안겨져 있는 형태라서 사실 많이 복잡한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문장은 3개의 문장이 합쳐진 문장이고 그래서 서술어가 총 3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음 문장도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다솜이가 가져온 우산을 접었다. 제일 큰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접었다. 누가 접었냐? 내가 접었다. 그래서 나는이 주어. 무엇을 접었냐면 우산을 접었으니까요. 우산을이 목적어가 되는데 우산은 우산인데 어떤 우산이냐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우산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다솜이가 가져온 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다솜이가 가져온은 원래 어떤 문장이었냐면 다솜이가 우산을 가져왔다 라는 문장인데 우산을 이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솜이가 가져온 부분만 안긴 문장의 주어 서술어가 됩니다. 가져오다 라는 동사는 반드시 무엇을 가져왔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안긴 문장에 원래는 목적어가 있는데 생략이 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겠습니다. 16번 다음 중 견문장이 아닌 것은 보기에서 서술어의 개수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 혼문장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봄이 되니 꽃들이 피었다. 서술어가 2개 있습니다. 되니 피었다. 견문장이고요. 2번 지휘자가 인사하면 관객들은 조용해질 것이다. 여기서 서술어 인사하면 그리고 것이다. 2개 있습니다. 3번 나는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를 했다. 이 문장의 서술어는 했다고요. 누가 했냐면 내가 했죠. 그래서 나는 주어. 무엇을 했는지가 나와야겠죠.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리기를 이 목적어입니다. 나는 달리기를 했다. 이렇게 필수 성분 다 있는 상태에서 문장의 내용을 좀 더 보충해주는 부속 성분이 있는데요. 어디서 했냐? 운동장에서 했다. 누구와 했냐? 친구들과 했다. 어떻게 했냐? 함께 했다. 그래서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모두 부사어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있습니다. 4번 반주자가 피아노를 치고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다. 서술어는 치고 불렀다. 2개 있고요. 5번 내년에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내 동생은 중학생이 된다. 서술어 되고 된다. 2개 있습니다. 17번 다음 견문장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견문장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 안긴 문장이 있는데요. 이 유형을 분류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었다. 서술어 2개 있습니다. 오고 불었다. 그리고 중간에 오고에 고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대등적으로 이어주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비가 그치면 지수는 외출할 것이다. 역시 서술어 그치면 것이다. 2개 있는 견문장이고요. 그치면의 면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뒤 내용을 조건 관계로 연결해주고 있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민호는 그녀가 만든 꽃다발을 들었다. 이 문장도 역시 서술어 2개인 견문장인데요. 서술어 찾아보면 만든이 있고요. 들었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다 라고 하는 서술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봤더니 뒤에 나오는 꽃다발을 수식하는 형태로 안겨져 있죠. 그래서 3번 문장은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 라는 문장이 더 큰 문장인 민호는 꽃다발을 들었다에 안겨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장은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어서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중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이런 내용들이었고요. 네, 그래서 안겨있는 문장 그녀가 꽃다발을 만들었다 라는 부분에서 꽃다발을이 중복된 문장 성분이기 때문에 생략되어 있고, 그래서 안긴 문장에서 목적어가 있다 라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 화단에 국화가 활짝 피어서 벌이 많이 날아왔다. 서술어 피어서 날아왔다 두 개 있고요. 여기에서는 피어서의 서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뒤 내용을 원인과 결과로 이어주고 있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5번, 동생은 김밥을 먹었지만 언니는 김밥을 먹지 않았다. 서술어 먹었지만 먹지 않았다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앞뒤 내용이 반대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죠.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18번, 다음 이어진 문장의 의미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은 1번부터 5번까지 모두 겹문장 있고요. 전부 다 이어진 문장인데, 이어진 문장엔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앞뒤 내용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것과 하나가 하나에 좀 속해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것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1번, 종욱이가 노래하고 도연이가 춤춘다. 여기서는 고로 연결이 되었고요. 앞뒤 내용이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나열 관계로 이어진 문장 맞습니다. 2번,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비가 왔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으로 우리가 소풍을 연기한 거죠. 그래서 서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인과의 의미관계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유정이는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다. 여기서는 빌리러의 러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데요. 책을 빌리려는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도서관에 간 거죠. 그래서 앞뒤 내용의 의미관계가 목적이라고 하는 의미로 연결이 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4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다. 여기서는 면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죠. 열심히 공부한다는 조건 하에 뒤의 내용이 이루어질 것이다. 좋은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래서 이 문장은 조건이라고 하는 의미 관계로 연결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5번, 나는 한식을 좋아하지만 동생은 양식을 좋아한다. 여기서는 뭐뭐 하지만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앞뒤 내용이 반대가 되죠. 그래서 대조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3개가 있어요. 나열, 대조, 선택. 이 3개 말고는 전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8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19번, 다음 이어진 문장을 이루는 후문장들의 의미 관계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8번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되겠죠? 1번, 한방눈은 내리지만 날씨는 따뜻하다. 만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앞뒤 내용이 반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대조의 의미 관계가 있다. 2번, 한식을 먹든지 양식을 먹든지 나는 다 좋다. 여기서는 든지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한식, 양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선택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이다. 3번, 그녀가 이곳으로 와서 내 기분이 좋아졌다. 여기서는 서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는데요. 그녀가 이곳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으로 내 기분이 좋아진 결과가 나타났으니까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원인과 결과, 인과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이다. 4번, 나는 고등학생이 되고 언니는 대학생이 되었다. 여기서는 고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고등학생이 되는 거와 언니가 대학생이 되는 것은 동등한 관계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나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면 나는 그녀와 외출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면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고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러한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그녀와 외출할 것이다. 이렇게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조건의 의미 관계에 있는 문장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번의 답은 5번이 됩니다.
20번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에 문장이 4개가 있는데요. 지금 전부 이어진 문장이에요. 어떻게 이어진 문장인지 간단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가는 고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비가 오는 것, 바람이 부는 것이 대등적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열의 의미관계가 있고요.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비가 온 이유 때문에 소풍을 연기한 결과가 나타난 거죠. 서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인과의 의미관계다. 동생은 김밥을 먹었지만 언니는 김밥을 먹지 않았다. 여기서는 뭐뭐지만 만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앞뒤 내용이 반대가 됩니다. 반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대조의 의미관계가 있다. 비가 그치면 지수는 외출할 것이다. 여기서는 면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죠? 비가 그친다는 조건이 만족되면 지수는 외출할 거예요. 그래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조건의 의미관계로 연결된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 2, 3, 4, 5번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골라볼게요. 1, 2, 3, 4번 전부 맞는 말이고요. 5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 별표해 두시고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큰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5번은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고쳐서 설명드리면 다는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지만 라는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여기서 다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 라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인데요.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 문장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의미가 이상하거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애매한데 이게 대등적으로 이어진 걸까? 종속적으로 이어진 걸까? 의문이 드는 문장이 있다면 일단 빠르고 간단하게 앞뒤 내용의 순서를 바꿨을 때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를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100% 다 맞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5번이고요. 맞는 말로 고쳐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1번 보기에서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시오. 혼문장은 주어 서술어 관계가 한 번, 겹문장은 2번 이상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문장에서 서술어의 개수만 빠르게 찾으면 되겠죠.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강아지들이 잔디밭에서 뛴다. 여기에 뛴다가 서술어이고요. 두 번째 문장, 겨울이 되니 감기가 유행이다. 여기에서는 되니 와 유행이다. 이 두 개가 서술어고요. 세 번째 문장, 식당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문장에서는 나누었다. 이 부분만 서술어이고요. 네 번째, 다들 너를 떠나도 나는 너의 곁에 머무르겠다. 이 문장에서 서술어 떠나도 그리고 머무르겠다 이렇게 두 개 있고요. 마지막 문장, 딸이 시험에 합격해서 나는 정말 기쁘다. 이 문장에서는 합격해서와 기쁘다가 서술어가 되겠죠. 서술어만 찾은 이유는 서술어가 있다면 당연히 주어가 있을 것이고 문장에서 이 주어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찾기보다는 서술어의 개수만 찾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보기의 문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게요. 기억, 강아지들이 잔디밭에서 뛴다. 뛴다가 서술어고요. 뛰는 주체, 누가 뛰냐면 강아지들이 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주어, 어디에서 뛰냐? 잔디밭에서 뛴다. 그래서 잔디밭에서가 부사어고 여기서 에서가 부사어를 만들어주는 부사격 조사예요. 디귿, 식당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문장의 서술어는 나누었다 이고요. 누가 나누었냐면 사람들이 나누었죠. 근데 사람들이 나누기 위해서는 나누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이 대상이 바로 목적어 이야기를 이고요. 어디에서 이야기를 나눴는지 의미를 좀 덧붙일 수 있죠. 그래서 식당에서 라는 부사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서라는 부사격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를 만들었고요. 니은 문장 볼게요. 겨울이 되니 감기가 유행이다. 주어 서술어 나란히 이어져 있는데 어떤 의미관계를 가지고 이어져 있는지를 살펴보자면 겨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으로 감기가 유행인 결과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그 중에서도 인과의 의미관계로 연결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서 니에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인과로 설명을 드렸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배경이라고 하는 의미관계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설명을 드릴 때 몇 가지 유형을 소개해 드렸는데 그 중에서 배경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게 조금 심화된 내용이라서 제가 굳이 설명은 드리지 않았는데, 배경이라고 하면 어떠한 상황이 이루어지는 전제 조건처럼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겨울이라는 그러한 시간적 배경 속에서 감기가 유행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작은 부분을 가지고 문제로 출제하긴 좀 어렵고요. 중요한 건 이 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다, 인과로 이루어진 문장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다들 너를 떠나도 나는 너의 곁에 머무르겠다. 이 문장은 서술어 2개인 견문장이고요. 중간에 도에 동그라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도 사실 여러분에게 처음 소개하는 유형인데요. 뭐뭐일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이렇게 연결되는 이어진 문장을 우리가 양보의 의미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들을 말하는데요. 다들 너를 떠날지라도, 다들 너를 떠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너의 곁에 머무르겠다,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연습 문제에 나와서 설명드리는 것도 있고, 사실 우리 교과서에는 소개되지 않지만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당연히 학습 내용에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살짝 한 문장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양보의 의미 관계로 연결된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음, 딸이 시험에 합격해서 나는 정말 기쁘다. 가운데 서에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딸이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으로 나는 정말 기쁜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인과의 의미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가운데 있는 시험에, 정말, 이런 단어들은 부사어가 됩니다. 22번, 다음 중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을 혼문장이라고 하죠. 1번이 답인데요. 형이 누나에게 책을 선물했다. 여기서 서술어는 선물했다, 주어는 형이, 그리고 목적어는 책을, 그리고 누나에게는 부사어가 됩니다. 2번 보면요. 우리는 민서가 돌아오기를 바란다. 이 문장의 서술어 2개예요. 바란다와 돌아오기. 그래서 민서가 돌아오다 라는 문장이 안겨있죠. 그래서 민서가 돌아오기가 안긴 문장이고요. 민서가 돌아오기를 까지가 아는 문장의 목적어가 되죠. 잘 정리되시나요? 지금 PPT에 제가 미처 설명을 적지 못했는데 잘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3번, 나는 드라마가 시작하기를 기다렸다. 2번과 같은 유형의 문장입니다. 서술어 2개 있는데요. 아는 문장에 기다렸다, 안긴 문장에 시작하기,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드라마가 시작한다 라는 문장이 안겨있는 형태이고, 드라마가 시작하기를 이라고 해서 를 이라고 하는 목적격 조사가 결합됐죠. 드라마가 시작하기를 이 아는 문장의 목적어가 됩니다. 2번이랑 3번은 같은 방식으로 분석되는 문장입니다. 똑같아요. 4번, 너는 배를 좋아하지만 나는 배를 싫어한다. 이건 딱 봐도 이어진 문장인데 앞에 부분의 서술어는 좋아하지만 뒤에 부분은 싫어한다. 이렇게 서술어 2개 있고요. 의미가 서로 반대되죠. 그래서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 대조의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다. 정리하시면 되겠고, 가운데 만에 동그라미 하시면 좋겠죠. 5번, 바람이 많이 불지만 날씨는 아직 따뜻하다. 4번이랑 똑같이 분석되는 문장 구조입니다. 서술어 2개, 불지만 따뜻하다, 이렇게 2개 있고요. 의미가 서로 반대가 됩니다.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대조의 의미관계를 가지고 있다. 역시 가운데 있는 만에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23번, 보기의 문장들을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의 문장 분석해 볼게요. 기억, 최근에 날씨는 따뜻해졌지만 미세먼지는 너무 심해졌다. 서술어 2개 있는 견문장이고요. 앞에 부분의 서술어는 따뜻해졌지만 뒤에 부분의 서술어는 심해졌다. 이렇게 2개 찾을 수 있고,
뒤 문장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그 의미가 서로 반대가 된다. 그래서 이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대조의 의미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니은,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우리는 결혼할 것이다. 역시 서술어가 두 개 있는데요. 앞에 부분은 돌아오면, 뒤에 부분은 것이다. 이렇게 두 개의 서술어가 있고요.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의 의미 관계를 보니까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조건이 되면, 그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결혼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조건의 의미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번 기억, 니은 모두 이어진 문장이다. 네, 둘 다 이어진 문장은 맞는데 기억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거고 니은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거죠. 2번 기억은 문장을 이루는 두 혼문장이 대조의 의미관계로 이어졌고 니은은 조건의 의미관계로 이어졌다.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3번 기억은 문장을 이루는 두 혼문장의 의미관계가 대등한 반면 니은은 종속적이다. 네, 맞습니다. 4번 나는 김밥은 싫어하지만 유부초밥은 좋아한다. 싫어한다와 좋아한다 두 개의 서술어 있는 겹문장 그리고 나란히 이어진 문장인데요. 의미관계를 보니까 서로 반대되죠. 그래서 이 문장은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 대조의 의미관계를 가졌다. 기억과 같은 의미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맞고요. 정답은 5번 비가 와서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이 문장 역시 서술어가 두 개인 나란히 연결된 이어진 문장 맞는데요. 앞뒤 내용을 분석해보니 비가 왔기 때문에 비가 온 원인으로 그 결과 우리는 소풍을 연기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5번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중에서도 인과의 의미관계로 연결된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4번 보기에서 안긴 문장에 모두 밑줄을 치고 그 역할을 쓰시오. 안긴 문장은 총 3군데 있는데요. 표시해봤고요.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게요. 졸업하는 날이었다. 여기서 안긴 문장은 졸업하는 이 부분이고요. 이 문장의 원래 형태는 날이 졸업한다. 뭐 이런 문장일 텐데 우리가 보통 쓰는 문장은 아니죠. 어쨌든 원래 형태는 그랬을 거예요. 날은 날인데 어떤 날이냐? 졸업하는 날이다. 그래서 이 문장의 안긴 문장은 아는 문장, 큰 문장 안에서 날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문장 좀 긴데요. 선생님이 1년 동안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음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이 문장인데요. 우선 우리가 이 문장을 분석하기 위해 맨 먼저 해야 할 거는 아는 문장, 즉 큰 문장의 서술어를 찾는 거예요. 서술어는 뭘까요? 있었다라는 서술어인데요. 사실 이 있었다라는 서술어는 의미가 불충분하죠. 그래서 한 번에 묶일 수 있는 의미 단위를 찾아야 돼요. 이 있었다와 연결되는 서술어의 역할을 해주는 단위를 찾으면 바로 느낄 수 있었다예요. 원래는 느낀다라는 동사에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동사가 좀 길어진 거죠. 누가 느낄까요? 느끼는 주체를 찾아야 돼요. 바로 주어는 모두가입니다. 모두가 느낀다.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되는데요. 무엇을 느끼냐라고 해서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문장은 무엇을 모두가 느낄 수 있었다. 이렇게 되고요. 제가 거기에 을이라고 적어두었는데 원래 은 대신에 을이 와야 돼요. 문법적으로는 을이 와야 되지만 을 대신에 보조사 은이 사용이 됐습니다. 의미적으로 이 문장의 안긴 문장의 역할은 목적어 역할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 너무 어렵죠? 시험에 안 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분석해야 하는 문장을 냈을 리가 없죠? 그래도 설명은 드려야 되고 궁금해하는 학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문장에 안겨있는 문장은 뭐냐? 선생님이 1년 동안 학생들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게 안겨있습니다. 서술어는 다했다. 주어는 선생님이. 무엇을? 최선을 목적어가 되고요. 학생들에게는 부사어. 그리고 1년 동안은 의미적으로 봤을 때 사실 어느 기간 동안 그런 행위를 했느냐라고 해서 서술어를 수식해주는 부사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1년 동안은 전부 다 각각 명사입니다. 이 이상의 설명은 조금 복잡하고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사실 24번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하셔야 할 문장은 바로 마지막 문장입니다. 다시 크게 적어봤는데요. 이 문장에 아는 문장, 큰 문장은 선생님은 아이들을 살포시 껴안아 주었다 이렇게 되고요. 이 아는 문장의 서술어는 껴안아 주었다 부분이 됩니다. 껴안아 주었다는 본용어 보조용어 구성인데요. 본용어 보조용어는 하나의 서술어로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밑줄 긋고 서술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건 고등학교에 가서. 주어는 선생님은 껴안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래서 아는 문장의 목적어는 아이들을 이고요. 어떻게 껴안아 주었느냐? 살포시 껴안아 주었기 때문에 살포시는 아는 문장의 부서어가 됩니다. 이 큰 문장에 안겨있는 문장을 볼게요. 안겨있는 문장은 원래 아이들이 슬퍼한다 라는 문장이었을 거고 아이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중복되는 요소를 제외하고 슬퍼한다만 들어와서 슬퍼하는 아이들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슬퍼하는은 안긴 문장의 서술어이자 아는 문장에서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이 구조 잘 기억해 주세요.